한 번 정도 했는데 풀렸다 그러면 모양이 만족스러운 상태면 메모를 해요. 근데 이제 모양 자체가 바람직한 모양은 아닌 것 같다든가 2번 이상 풀렸다든가 뭐 절개를 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절개하는 거를 추천하죠. 만약에 매몰법을 하고 왔는데 다시는 안 풀리게 절개법으로 해주세요 했을 때 기존에 한 매몰법과 똑같은 좀 쌍꺼풀 모양으로 좀 해줄 수가 있을까? 쌍꺼풀 수술 처음 할 때는 매몰법으로 많이 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연령대가 일단 어린 나이에 수술할 때 일단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매몰법이 더 이제 간단하고 흉터 안 남으니까 부담이 적잖아요. 근데 그 피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지거나 처진 중년 이상 분들은 절개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데 나이가 어린 분들은 이제 피부 많이 처지지 않았으니까 매몰법을 많이 하긴 하죠. 저는 제가 수술한 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이제 수술하고 오신 분 중에서 한 번 정도 했는데 풀렸다 그러면 모양이 만족스러운 상태면 메모를 해요. 근데 이제 모양 자체가 바람직한 모양은 아닌 것 같다든가 2번 이상 풀렸다든가 뭐 절개를 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절개하는 거를 추천하죠. 제가 이제 준비한 사진은 매몰법 풀렸는데 매몰법으로 재수술한 사례, 절개법 풀렸는데 이제 절개법으로 좀 재수술한 사례. 매몰법은 재수술의 활용 빈도가 높은 경우는 속쌍꺼풀 좀 작은데 라인을 크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거는 매몰법이라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는 약간 비대칭이 있는 거죠. 쌍꺼풀 수술했는데 오른쪽은 라인이 좀 두껍고 이쪽은 얇잖아요. 얇은 쪽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을 그냥 대칭을 만들어준다. 다시 매몰법으로 재수술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절개를 했고 다시 절개를 재수술한 거예요. 절개를 했는데 쌍꺼풀이 되게 이제 느슨한 거죠. 그 다음에 좀 약간 안검할 수 있는 거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절개법으로 좀 재수술해서 눈을 조금 더 또렷하게 하고 쌍꺼풀도 크린 주름 형태가 아니라 쌍꺼풀 같다 이렇게 느껴지게 재수술하는 거고, 이 경우도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 쌍꺼풀이 좀 흐리면서 이제 졸려 보이는 눈이죠. 눈을 좀 또렷하게 위해서 이제 눈매 교정을 조금 해줘야 된다. 근데 눈매 교정 자체를 비절개 눈매 교정 하긴 하는데 이미 절개를 수술한 분이어서 절개로 재수술하면서 이제 눈매 교정을 추가한 거죠.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매몰법으로 가능한 문제라면 재수술도 매몰법을 할 수 있는 거고, 매몰법으로 해결이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면 이제 절개로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문제 해결은 절개법에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매몰법을 하고 왔는데 다시는 안 풀리게 절개법으로 해주세요 했을 때 기존에 한 매몰법과 똑같은 좀 쌍꺼풀 모양으로 좀 해줄 수가 있을까? 모양은 똑같이 가능하죠. 그 매몰법을 한 그 선 있잖아요. 그 선을 똑같이 절개해서 방식만 절개로 바꾸는 거고 모양은 유지하는 거죠. 첫 번째 하고 풀렸으니까 두 번째 했을 때도 풀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리고 대부분 좀 한쪽 풀어져서 오시는 분들인데, 한쪽 풀어져서 왔는데 재수술을 매몰법을 했어요. 그럼 대부분 또 그 같은 쪽이 풀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풀려서 오신 분들 보면 절개법을 바꿔서 수술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피를 바꿀 때 첫 수술을 매몰로 했었던 게 좀 더 유리할까 아니면 절개로 했었던 게 유리할까? 아무래도 뭐 매몰 했던 경우가 라인을 이제 바꿀 때는 좀 부담이 더 적죠. 왜냐면 이제 눈을 감았을 때 흉터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더 낮게 한다든가 높게 한다든가 할 때 기존 라인을 사실 조금 무시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데다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절개법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기존의 흉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면 기존의 흉이 있는데 쌍꺼풀을 높이고 싶어요. 그 라인에서 위로 피부를 잘라서 쌍꺼풀을 더 커 보이게 하는 경우, 아니면 그 기존의 라인에서 밑으로 피부를 잘라내서 쌍꺼풀을 조금 줄이는 경우, 그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이렇게 두 줄 딱이라고 하잖아요. 라인을 뭐 많이 높은 거를 낮추거나 낮은 거를 많이 높일 때 절개법이라도 이제 기존의 절개성과 상관없이 새로운 데다 수술할 수도 있긴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매몰법으로 얼마든지 좋은 모양 잘 나오는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절개를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매몰법으로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냐,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개법 해도 풀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몰법을 했을 때 좋은 모양, 또 환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절개 안 해도 된다. 근데 원하는 모양이 있는데 매몰법 방식으로 안 만들어지면 매몰법을 고수하지는 않는 게 낫죠. 절개법은 이제 매몰법 했을 때 조금 해결이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령층이 있는 분이 쌍꺼풀 하는데 피부가 많이 처져 있어요. 매몰법으로 처진 거를 찝는 거로 해결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걸 해결한다든가, 지방이 많은데 매몰법 부분절개법 정도에서 그 지방을 빼서는 해결이 좀 힘들다. 그럼 절개해서 지방을 조금 더 충분량을 뺀다든가, 눈이 안검하수가 심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목적, 그런 거를 좀 해결하는 거죠.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풀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이라는 부분이 동적인 부분이잖아요. 동적인 부분은 영구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잖아요. 매몰법 했는데 풀어진 분들은 뭐 실이 풀린 거냐 이런 질문들도 하잖아요. 실이 풀려서 그럴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요. 고정을 했어도 떴다 감았다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조직과 실 사이에 뭔가 이렇게 반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유착이 잘 안 생기는 조건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죠.